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동형입니다. 자, 러시아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보니까요.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 게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나름 이렇게 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의 국면 그리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하락의 지금 그런 자리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런 추세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야간에 이제 미국 저 나스닥이 여기 이제 하방을 깨고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더 밑에서 한번 더 눌러서 이제 바닥을 잡아주면서 뭔가 좀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저에게 이제 많이 지지가 됐었고 이전에도 그리고 더 올려낸 자리입니다. 여기는 지지가 됐던 자리인데 단기적으로 여기를 이제 반등이 나와도 이 자리가 깨지면 이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더뎌지게 좀 바닥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고요. 한국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고점을 여러 번 시도하고 나는데 이제 훅 눌렀거든요. 바로 직전에 이런 가격에 지지해주면 잘 깨고 나는데 지금 밑에 놓는데 러시아가 이제 뭐 문제가 없이 이제 해결이 된다. 뭐 전쟁이 이제 멈춰준다.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유가라든지 전반적인 흐름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거 그리고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우량주들 다 지금 바닥으로 지금 막 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들고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은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게 테마에 이제 민감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눌려지고 이렇게 훅 눌러질 때 과연 어, 우리가 매매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낼 만한 것들 가지고 있다고 수익 안 나죠. 단기적으로 수익이 낼 만한 것들 역시 이제 테마를 이제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테마 중에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 게 이제 요런 것 같아요. 이제 뭐죠? 윤석열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뭐 건축에 관련된 그리고 250만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건설주들도 굉장히 지금 탄력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애들도 따라와요. 정책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저출산도 이제 반짝 한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게 상반되게 지금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원전이거든요. 원전은 그전에는 계속해서 탈원전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완전 정반대로 지금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지금 최고조로 지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다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운봉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밀리긴 했습니다. 밀리긴 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열어두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들은 오늘 뭐 구리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구리 그리고 티플렉스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사료로 이제 효성 OMB가 대장주잖아요. 이런 애들이 실제로 지금 막 많이 움직이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쟁에 좀 좋은 이야기 나온다. 그러면 이런 애들도 훅 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좀 오르락 내리락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거면은 조금 더 이제 안정된 이제 러시아가 갑자기 이제 뭐 화해를 한다든지 전쟁이 끝난다든지 해버리면 이런 러시아 에너지 원자재가 이제 확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지 않는 안정적인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매매한 것도 사실은 원전 관련주 중에 우진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우진 한번 볼까요? 사실 원전 중에 대장주는 아무래도 이제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제가 한번 볼게요. 예, 대장주는 역시 이제 보성 파워텍인데 지금 주의가 지금 붙었네요.
그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 왜 그랬었냐 하면은 이때 이제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시간외로 이때 시간외로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얘가 시간외로 대장주로 가장 이제 상한가로 간 종목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강하게 또 한번 올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하면 좋긴 합니다. 네. 뭐 여기서 더 들고 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네, 이런 애들은 이제 이렇게 껑충껑충 날아가니까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신규로 접근한다든지 혹은 내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버나잇은 하지 않고, 뭐 정말 좋은 자리 아니면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수익을 좀 크게 극대화하는 그런 좋은 그런 발산하는 주가가 발산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은, 오늘 같은 자리는 사실 별로 좋지 않죠. 이런 자리들은 갭으로 띄워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자리보다,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우진을 잡았었거든요. 자, 우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강한 매물대, 그리고 그 위로 이런 그 꼭지들의 어떤 매물대들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거래도 좀 요즘 동반되면서. 근데 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분봉식으로 봤을 때, 자, 이 자리가 눈에 확실히 띄더라고요. 장중에 오후자에, 오전에는 제가 차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저기 수원까지 갔다 온다고 오전에 매매를 못했고, 오후에는 좀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 종목이 좀 기회를 줘서 좀 매매를 해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자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죠. 이렇게 눌렀다가 뭐 이런 자리는 저는 뭐 이렇게 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한 번, 두 번 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 올릴 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좀 매력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저기 샀어요. 이쯤에 사가지고 아주 짧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네. VI 직전에 나왔어요. VI 한 세호가 전인가요? 두호가 전에 나와서 큰 수익은 많이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이 안 좋은 시장에서 가장 이제 안정적인 좀 매매를 했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저는 스스로 평가를 해봅니다. 자, 우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그 자리를 주면은 상당히 좀 매력 있죠. 항상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내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그 매물대를 살짝 만들어 가지고 이 밑에서도 한번 올리고 밑에 눌러서 다시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사는 그런 매수의 자리, 여기 바닥을 살짝 여러 번 이렇게 만들어서 탁 올릴 때 한번 접근해보는, 혹은 뭐 이런 고점의 자리, 여러 번 두드린 자리를 돌파할 때 이런 그 자리를 좀 보는 편입니다. 근데 어, 우진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우진도 보면 괜찮고, 그리고 보성 파워텍은 뭐 주의가 붙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한신기계는 시간외로 지금 3%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 뭐 확 날아가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이제 아침에 갭으로 뛰어가지고 음봉으로 후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좀 고가놀이 할 가능성, 이런 거를 한번 두면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봉을 한번 보자면은 슬금슬금 떨어져요. 한번 쭉쭉 당기고 한 뒤에 슬금슬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슬금슬금 떨어지는데 뭐 버티면서 혹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러면은 또 매수해 볼 만하죠. 옆으로 길게 늘어지니까 관심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일진 파워는 오늘 좀 많이 빠졌나요? 제가 일진 파워서 이제 수익을 좀 그 금요일 날 좀 제대로 좀 내서 기분이 좀 좋았는데, 요 자리를 제가 매매를 했었어요. 네. 우리 그 톡방에 그 나님인가요? 나님하고 몇몇 분들은 이제 이거 뭐 보유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서 짧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이 종목도 사실 그 매매하기는 올리고 이렇게 꼭지처럼 이렇게 올렸다가 눌러서 이렇게 들어 올릴 때가 참 매매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갭으로 띄웠을 때는 잡지 말자. 왜냐? 갭으로 띄워서 더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경우보다 여기서 갭으로 띄워가지고 오른쪽 하다가 이렇게 훅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매매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는 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관망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잡았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예요. 역시 올리고 난 뒤에 충분히 이제 이런 그 매물대를 두드렸다가 올리는 자리. 네, 좀 깨끗하지 않죠.
그리고 올리고 난 뒤에 다시 눌러서 올리는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좀 좋은 자리였어요. 뭐 이런 자리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짧은 매매를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창 스틸도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회를 준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이런 그 고점 이런 꼭지들 이 저항대를 사실 살짝 올려냈거든요. 오늘 좀 눌린 상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 자리 계속 치다가 거래가 딱 동반되면서 딱 돌파가 나왔거든요. 이게 분봉상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분봉상 보시면은 자 이렇게 치면서 올려내는 자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계단식입니다. 밑으로 꾹 눌러가지고 여기서 치고 그 다음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치다가 탁 돌파. 오늘 이제 눌림 자리가 나왔죠. 네.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쭉쭉쭉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그 원전이 정책주로서 굉장히 좀 힘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그나마 시장을 이기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서전 기전도 지금 이렇게 살짝 지금 눌러졌는데 과연 이게 이제 그 이런 자리를 좀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다시 올려낼지 그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 들어요. 이때도 봤었거든요. 근데 차마 이제 손이 안 가는 거죠. 이럴 때 과연 이 테마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가? 이 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제 이게 눈에 확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네, 5분 봉상 봤을 때도 네, 이런 것들이 눈에 확인이 보이죠. 가까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난 뒤에 탁 들어올릴 때 이런 타이밍이야말로 좀 매매하기 좋은데 이 타이밍은 이제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뭐 장중에 딱 타이밍을 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넘겨. 오늘도 오후장에 뭐 여러 개 거의 다 뭐 타이밍 놓쳐가지고 다 보낸 것도 너무 많거든요. 결국엔 주식은 이제 타이밍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한전산업도 굉장히 탄력 있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그 최근에 이게 사실 뭐 매물대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만 네. 이전에 이렇게 지지가 많이 되고 다시 저항이 되었던 특정한 가격의 위치를 올려내서 이 전 고점까지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구간들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도 뭐 다 주고 가는 것 같다가도 지금 다시 전 고점 지금 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의 소급을 올려요. 이전에도 그랬었거든요. 개인의 소급으로 움직이는 이 큰 덩어리가.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저는 이렇게 큰 시총은 좀 건드리지 않는 편인데 좀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저출산 같은 게 움직였는데 사실 제로 투 세븐이 이제 대장주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제로 투 세븐이 지금 여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도 거래가 실리면서 탕 치고 떨어졌는데 이런 애들 굉장히 약해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밑에서 잡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톱박스 코리아가 아침에 빵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매매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이 두드리는 자리, 박스를 이제 형성을 했더라고요. 형성하고 쭉 고점을 따라 떨어뜨려서 이런 삼각의 수렴인데 조만간 이제 뭐 여기 요 정도까지 키높이를 한번 맞추러 올라올 가능성, 저출산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한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가방 컴퍼니가 얘보다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밑에서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거래가 참 약하죠. 좀 확실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은 뭐 나중에 거래가 땅 터지면서 팍 이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장중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그 재건축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요. 특히 웹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거 별거 안 되는 요거 거래가 좀 터들어지면서 딱 올라갈 때 여기를 제가 좀 매수를 좀 했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카리스마님이 이걸 어떻게 잡았어요? 아침에 강하게 뛰더라고요. 아침에 강하게 뛰고 난 뒤에 눌림목을 길게 주길래 분할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4,200원 위에서 잡았어요. 네.
많이 뛰면은 아무래도 좀 눌림이 어느 정도에서 눌림에서 이제 돌려줄지 이게 지금 힘드니까 잡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가장 지금 핫한 지금 테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 자, 분봉인데요. 이 3분봉인데 지금 일봉상도 굉장히 좀 바닥권이고 강하게 뛰어 올리고 난 뒤에 뛰어 올리고 났는데 지금 이게 삼각 수렴 저점 저점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놀고 있죠. 네. 만약 이 종목 이제 강하다, 나는 이제 강하다, 뭐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하고 싶다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돌파 나올 때 한번 또 정직하게 흐름이 나오면 잡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자 이제 그 자연과 환경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나름 이게 박스권이고요. 충분히 다지고 난 뒤에 요런 저 1,600원 자리를 굉장히 지금 맴돌고 있죠. 계속 두드리다가 거래가 폭발하면서 이제 시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잘 버텨줬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죠. 이전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도 네, 이전에 이런 그 강한 매물 때 요번에도 이렇게 두드리다가 퉁 올려낸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요 박스를 한번 좀 생각을 해서 네, 여기는 이제 완충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위로 올리는 그런 이슈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보이죠. 그 건설 그리고 건설 중에 이제 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특히 이제 기관의 수급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이렇게 들어올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강하게 이렇게 쫙 들어올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좀 올라갈 그런 여지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네이버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건설주들 막 달려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네, 그러면 이제 건자재 페인트라든지 뭐 이런 애들 관심을 가지고 매매 임하되 저라면은 이제 시장이 워낙에 지금 뭐 변동성이 심하고 지금 아직 하락장에 있으니까 내가 확실한 타이밍 아니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그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픈 베이스 안 그 안철수 관련 중에 이제 얘는 이제 1등주는 아니에요. 근데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그 나름 바닥을 많이 만들어준 자리에서 또 바닥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한번 슬쩍 들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런 그 더블 바닥 만들어 들어 올리는 데서 한번 매수를 어제 해가지고 자, 이 구간 내가 수익권이 제가 수익권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뛸 때 적당한 자리에서 좀 수익을 실현해가지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좀 나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좀 확연히 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런 그 저점에서 올릴 때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애들은 보이면 한번 매매하고 아, 눈에 안 보인다. 아, 나 애매한데. 아, 이게 맞을까? 이런 확신이 좀 들지 않으면 차라리 매매 안 하고 좀 한번 관망하고 쉬어가는 흐름을 좀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상승장에 뭐 사든 뭐든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제하는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일도 저도 자제하면서 눈에 보일 때만 매매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동동이 형하였습니다.